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강석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인격 모독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을 참고 살아야 했던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간호사 등 특정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괴롭힘과 폭행, 폭언 등이 이제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과 관리자 측에서는 애매한 규정을 탓하며 이제 어쩌란 말이냐라며 불만이나 한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인격적인 대우와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대응입니다. 이젠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까지 판 것은 아닙니다.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관이 되고 가치관은 운명이 됩니다. 노동자들도 이를 악용하지 말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더 열심히 책임을 완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일터의 분위기가 좋아져야 하고 성과도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전 국민의 박수 속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시와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어젯밤 9시까지 이어진 노사정 간담회 끝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 형태 변경과 임금 인상 등 주요 쟁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첫자부터 예고됐던 버스 파업도 철회돼 현재 대전 시내 모든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전기 충격기 학대 의혹과 불법 모금을 한 정황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사자인 법인 대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법인 산하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동원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반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갈수록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소비자 움직임에 더해 슈퍼마켓 연합회는 일본 제품 판매 중단 독려에 나섰고 일부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판매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어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우수 사업장의 사례를 전파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 충남본부는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의 경우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의 28%가 7월과 8월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큰 불이 났던 천안 차암초등학교 중축 교사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5층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대전시티즌이 메디컬 테스트도 마치지 않고 선수를 영입한 것도 모자라 19시간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무리한 영입 추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어젯밤 늦게 철회됐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노사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서요. 어젯밤 9시 반쯤에 최종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뻔했던 버스 파업은 철회됐고 버스 대란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네, 그동안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 그리고 무사고 포상금 등을 요구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임금 인상률 4%에 최종 합의를 했고요. 또 주 52시간 근로자에 따라서 그 근무 행태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 버스 대란을 피한 것은 다행인데 이 임금 인상만큼 또 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영제 시행하는 그 대전시로서는 그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좀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대전시가 대전 시내버스에 투입한 재정 지원금이 이미 5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지원금 증액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물론 대전시는 아직까지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원금 증액분만큼 결국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예, 대전시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군요.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KBS가 지난주부터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전기 충격기로 학대하고 네. 또 불법 모금까지 해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 네. 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이 법인사나 아동센터 직원들까지 동원된 정황도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어제 장애 아동 학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전의 그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법인의 산하 지역 아동센터 직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곳 사회복지사들은 그러니까 주 업무가 아동을 돌보는 게 아니라 기부금 모집 행위였다고 저희에게 털어놨습니다. 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화 또는 그 공문으로 기부를 부탁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이 주 업무였다고 이제 털어놓은 건데요. 실제 지난 2월에 문제의 법인 대표 A씨가 아동센터 직원들에게 보낸 SNS 내용을 KBS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는 하루 업무의 상당량을 이런 텔레마케팅으로 쓰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만 이 아동센터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 연불보다 제밥에 더 신경을 쓴 건데 네. 이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한 건가요? 네, 감독기관인 대전 동구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경고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활동으로 아동 보호 목적에 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다는 건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업인 아동 보호와 또 장애인 재활 등의 이런 활동이 뒷전으로 밀린 상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제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요. A씨는 앞으로 구속 수사를 좀 받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모아진 금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어제 내포 신도시에서 시험 주행 중이던 수소차에서 이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이었는데요.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서 시험 주행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엔진룸, 그러니까 보닛 쪽에서 난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서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행 중인 수소차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차량은 어떤 추가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외주 직원이 시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이 수소차 산업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시험 주행 중인 수소차에서 불이나 수소차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수소와의 연관성은 있나요, 없나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아직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된 건 아니지만 수소 연료와의 연관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1차 조사에 나선 소방 당국이 수소 탱크가 있던 트렁크 쪽은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5월에도 강원도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다가 이번에 또 그 수소 전기차에서 화재도 발생하면서 좀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더 철저히 다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오늘 새벽 0시 반쯤에 천안 논산고속도로 하행선 정안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던 15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53살 A씨 등 2명이 숨졌고 또 함께 타고 있던 50대와 6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 이상으로 도로에 멈춰 서 있던 15톤 차량을 좀 미처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는 애국지사 묘역을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고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장병묘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의가 40일가량 걸리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을 유족이 사후 신청하는 것에서 생전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대전 지역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래인재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펫시터 전문가와 3D 프린팅 펜 전문 강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3개 과목이 진행됩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3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원이 조치원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정책연구소 4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세종교육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혁신 지원과 사람 중심의 교육공동체 성장 등 미래 교육 방안을 연구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고 낮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30도, 천안 29도, 보령 28도 등 28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열차가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고 신안산선에서 환승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서 신안산선과 연결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서해선 고속열차를 신안산선에 직접 투입하지 않고 환승하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이대로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과 서해권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충청남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환승체계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충남 홍성과 경기 송산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열차가 서울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신안산선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먼저 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어떤 철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해선 복선전철은요,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5년 5월에 착공을 했고 2020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총 연장 90km이고 총 사업비가 3조 7,823억 원으로 현재 5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네. 이 장항선과 연결하게 되면 전북과 충남 서해 쪽의 주민들이 수도권에 빠른 교통을 위해서 계획한 철도입니다. 예. 특히 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운행이 되면 충남 서남부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또 장항선과 연결이 될 경우 수도권과 충남 또 호남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망까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동안 기대감이 높은 사업이었죠. 예. 현재 이 충청권의 철도는 장항선입니다. 네. 장항선은 전북 익산에서부터 충남을 거쳐 천안에서 경부선과 만나서 수도권으로도 가고 영남권, 호남권으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번 철도 이 서해선 복선전철은 바로 서울 수도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철도죠. 네. 그래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부의장님 지역구가 홍성이시죠? 예. 예. 홍성 지역 주민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게 2015년 5월 그 기공식을 홍성역에서 했는데, 예. 그때 당시 기공식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에 53분에 네. 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여기 지역의 부동산이라든지 지역 경기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또 내포 신도시 발전과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죠. 그렇죠. 예. 문제는 근데 이 최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 전철과 신안산선이 직접 열차가 신안산선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환승 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당초에 이게 이제 영등포까지 홍성역에서 출발해서 영등포까지 53분에 가도록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네. 국토부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금년 7월에 착공을 하는 신안산선, 네. 안산에서 여의도 가는 전동차, 이게 금년 7월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 예정인데, 네. 이게 재원이 이제 일반 철도와 전동차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 이게 같은 노선으로 지나갈 경우는 같은 선로를 못 쓰고 터널도 확대해야 되고, 네. 역시설도 확대해야 돼서 한 765억에서 82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의 이유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네. 아니 국토부가 당초에 그럼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고 발표를 한 건지 참 의심스럽네요. 왜 이렇게 당초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게 되는 거죠? 경제성만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서해선 복선철도는 2015년에 기공을 해서 20년까지 준공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새로이 금년에 착공을 하는 철도 때문에 변경을 한다는 거는 국토부에서 계획을 많이 잘못한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서해안 복선전철이 건설이 된다면 서해선 이용객들이 서울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네. 변경된 계획대로 간다면은 고속열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다시 신안산선으로 갈아타야 하게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접근 시간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수도권 전철이라든지 네. 다른 지역의 전철을 이용하면서 환승을 해보지만 이 환승을 하려면 역과 역 간에 이동 시간이 또 있고 또 이동을 하려면 계단을 올라야 되고 또 이동하고 계단을 다시 또 내려가야 되고 네. 열차를 또 환승 열차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될수록 철도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고령화율을 보면 2015년도에 13.1%였던 고령화율이 3년 뒤 작년에 14.7%로 이렇게 증가할 정도로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자께서 이 환승을 위해서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이동을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 도의에서는 적극 이 부분에서 대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간에서 갈아타야 된다면 홍성에서 중간까지 고속열차로 가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그냥 기존의 상항선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예. 이 서해산 복선전철의 환승 운영 논란, 그동안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무엇보다 클 것 같은데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지역에서는 아주 매우 반발이 크고 네. 여기에 강력히 지금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서해선 복선 전철이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충청남도 차원의 대응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과의 공조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고령화율이 높아가고 또 철도 이용률이 높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철도도 이제 교통도 복지로 봐야 되거든요. 예.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 국민 편익 차원에 대한 논리, 이 환승을 해야 되는 시간 증가, 또 환승을 하기 위한 이동 거리에 대한 불편함, 그런 부분과 국토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 자체에서 신안산선 시설 개선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며 예. 기술적으로 용이하다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잠시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서해선의 경우 단순한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 또 지역 간의 소통,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이 국가 철도망 구축 효과도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또 균형 발전, 지역 간 소통을 위해서 정말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 충남도는 전북도와 또 그리고 이 서해안권의 시장 군수 등과 연대를 해서 네. 건의문을 작성을 하고 국토부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과 또 공조를 해서 환승 없이 수도권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 국토부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을 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계획 변경을 생각하게 된 조건 중에 지역에서의 잘못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었죠. 공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네. 현재 지금 전 구간에서 교각이 다 세워지고 지금 이제 터널 교량 이런 부분이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고, 저도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경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인터넷에 뜨면서, 예. 알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국토부에서, 많이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 계획을 갖다가 지금 불과 1년여, 준공 시기가 1년여 남았는데, 갑자기 이걸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처음에 당초에 경제성이 다 있다고 봤고 국민 편익, 지역 간 균형 발전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신안산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갈아타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바로 여기 지금 이제 우리 홍성에서 이게 출발하지만 홍성의 밑으로 장선에서 전북 지역과 충남 지역 다르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도의회가 할 일이 또 많아지신 것 같은데 어떤 노력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도의회가 지금 313회 임시회 회기 중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본회의가 열리는데 19일 날 본회의에서 직접 이게 홍선에서부터 영등포까지 당초 계획대로 직결 운행을 하도록 하는 촉구 결의를 전체 도의원들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내서 정부 관련 부처 기관에 전달을 하고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성 이쪽 충청 지역 도민들이 강력히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선 복선 전철의 환승체계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 충남도의회 이종화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냐면은 네. 확정 판결이 났으면은 후속 조치로서